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전자자금이체,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잘못된 송금도 많고 또 잘못 송금이 될 경우 되찾아오기도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설명도 좀 주셨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쉽고 빠르고 장점이 많은데 그 인터넷 뱅킹을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잘못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A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걸 B라는 사람한테 보낸다든가 이런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핫한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파밍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생각지 않았다가 그냥 급한 마음에 계좌 이체를 해놓고 보면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취소를 하고 싶은데 처리하고 싶은 거죠. 예. 취소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되찾으려면 나중에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제 이 법안을 내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좌 이체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여태까지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하면 바로 그 지급 효력이 발생이 돼서 찾는 사람이 바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죠. 네, 중요한 내용을 여쭤보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이요.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컨대 제가 권 의원님한테 현금 10만 원을 드린다라고 할 땐 여기서 10만 원이 갈 텐데 은행 특히 전자자금 이체를 통해 갖고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현금이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B 은행의 수취인이 1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지 그 구조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네. 판례를 준비하셨군요. 제가 이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한테 10만 원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급인입니까? 지급인이죠. 그러면은 A 은행을 가입해 있다면 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을 제 계좌로 B 은행에 있는 제 계좌로 보낸다면은 일단 A 은행에서 이 전자금융공동망센터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10만 원이 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10만 원을 B 은행으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금이 되면 B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입금 기록이 되는 순간. 입금 원장에? 원장에 기록이 되는 순간 나는 벌써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나는 돈을 10만 원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뽑을 수 있는 거고. 생기는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10만 원 세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돈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의 이 처리 건수뿐만 아니라 하루에 수천만 건 많은 건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모든 정보가 이 전자금융공동망센터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 영업일이 끝나면은 A은행과 B은행 간에는 얼마를 입금을 하고 얼마를 출금을 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C은행과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공동망센터에서 전부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을 해서 오늘은 A은행은 입금 얼마, B은행은 얼마를 마이너스다 아니면 플러스다 이렇게 그 금액을 은행별로 당좌 예금 계좌가 있어요. 한국은행에 보면 그쪽으로 정리를 해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예. 비은행에는 예. 비은행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가는 날은 다음 날이 되겠네요. 아, 비은행의 현금 10만 원은 즉시 들어갑니다. 즉시 들어가는데 네. 요거는 전자금융거래고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그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에서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만 원을 보내면 바로 10만 원이 효력이 생기고요. 수치적으로 네. 10만 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돈을 뽑는 거는 뭐 ATM에서 수취인이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은행의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은행의 돈은 이제 이런 거래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하루 지나면은 영업일 마감 시간에 마감을 해서 그러면 A은행에서는 오늘 얼마나 입금이 됐고 또 우리은행에서는 A은행으로 얼마나 갔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10만 원을 입금하고 또 10만 원을 출금하고는 이 전자금융공동망센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를 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아 오늘은 A은행에는 플러스 100억이다. 네. B은행은 마이너스 50억이다 하는 거를 각 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다 이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은행은 내가 500억이 필요하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찾아오는 거죠. 네. 네, 실제 오프라인 그 돈은 한국은행에서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판넬 계속 좀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비은행에 있는 의원님 계좌에 보냈어야 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갖고는 그냥 잘못된 다른 은행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수취인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없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그 뱅킹이 우리 전체 금융 거래의 한 8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쓰시겠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또 내가 그 기록해둔 리스트에서 클릭을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자주 쓰는 계좌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100만 원을 찍는다는 게 1000만 원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이 세 번째 사람을 찍는다는 게 네 번째 사람이 찍혀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 반환을 이렇게 이 돈을 내가 이거 잘못 갔다. 그래서 이걸 되찾아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도 100%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이 아니라 심지어 은행이 100억이 넘는 돈을 은행이 잘못 보낸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경우도 봤으니 개인만의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되는지 이거 빈도수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죠. 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 환수를 하려면은 원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꼭 내려놓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돈 10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보내려다가 B라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세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물어봤더니 일단은 은행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니까 이 B라는 사람을 알려주면 내가 얘기를 해서 좀 받아보겠다 했더니 그건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못 알려준다. 그러니까는 내 그 연락처와 그리고 내가 어떤 경위로 이렇게 한다는 신청서만 써놓고 가라. 그러면은 그쪽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뭐 원래는 일주일쯤 지나면 알려준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결국은 한
넉 달쯤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아, 처리가 되긴 됐는데 네. 문제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끝까지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네. 그게 액수가 크다면요, 뭐 소송이라도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네. 있겠지만 액수가 뭐 2만 원 되고 뭐 7천 원 되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네. 포기하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네. 예, 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네. 지금 이번 네.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일단은 송금을 하더라도 그 즉시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된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가 바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네. 좀 막아보자라는 네. 거지요. 네. 이것이 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보통 보이스피싱이 예를 들자면은 전화가 와서 당신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심하게 다쳤다. 요즘은 정보를 정확히 알아요. 예. 군대가 있는지 유학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개인 정보가 우리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개인 뭐 몇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이렇게 다쳤고 당신 아들은 뭐 키는 얼마 정도고 뭐 이걸 설명하면 엄마는 돈을 보내라면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죠. 예, 그냥 정신없이 입금을 했다가 아차. 아들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를 통해서 알아본다든가 하겠죠. 그러면 아차 이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돈은 보내되 그쪽에서는 돈이 입금된 걸로 보이니까 돈은 보내되 지급 효력을 뭐 3시간 뒤에 발생을 시켜라. 얼마 뒤에 해라. 이렇게 만약에 해놨다면 얼른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 없이 이거를 갖다가 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빠르게 보내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또 긴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텀을 둬서 보내는 게 훨씬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예상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예상치 않은 어떤 요청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뭐 서둘러서 그냥 보내고 나서 조금 정신 차려서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아는 분이 금융권의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도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유학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네 아들 어디 미국 어디서 내가 데리고 있으니 5천만 원을 보내라. 근데 이분이 다행히 이성을 차리셨길래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상해서 근데 미안한데 내가 계좌를 모두 ETF 계좌에 넣어놔서 환불하려면 이틀이 걸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ETF 계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500만 원은 없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을 빨리 찾을 수가 없고 돈부터 보내고 말이죠. 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요.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의 얘기인데요. 50%는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크네요. 예, 그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예컨대 전세금 같은 경우 이쪽에서 빨리 빼서 저쪽으로 빨리 보내줘야 되고 한시가 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급하게 빨리 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우리 법에 이용자가 원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 바로바로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예상치 못한 일 그랬는데요. 내가 예상하는 일, 집 전세금을 주는 거는 이미 예상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적시이체를 하고 계좌 쓸 때 한 번 더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갑자기 누가 뭘 보내라 이럴 때는 예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긴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지만은 막 억지로 보내라고 그러니까는 또 안 보내면 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일
예, 또 생전 거래를 안 하던 어떤 사람하고의 거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원하는 이용자라는 것이 지급인이 약정하는 지급인이죠. 경우죠. 예. 지급인. 예. 그럼 약간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급인이 금융권이랑 약정한 사안 때문에 수취인이 돈을 늦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것이 수취인에까지 어떻게 효력이 미치느냐,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네. 이 법이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예. 어느 은행이 그러니까 수취는 근데 동의한 적이 없잖아. 나는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지급인과 은행이 약정한 사안 때문에 내가 왜 늦게 받게 되느냐. 이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요. 돈을 보내는 사람이 내가 이게 시급하다 아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세금처럼 이건 뭐 바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즉시 보내는 거고 저 사람 난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근데 돈은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죠.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1시간이다, 30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금융권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금융 소비자들이 어떤 정도의 시간이면은 적절하겠다는 거를 한번 이 의견을 청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아마 지금 그 은행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의견이 들어온 게 들쭉날쭉하지 않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딱 하나 예를 들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좀 정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단계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내가 30분이다라고 뭐 몇 가지 30분, 1시간, 3시간 이렇게 준다든가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도 될 거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겠군요. 예, 앞으로 뭐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아마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많은데 지금 의원님은 뭐 워낙에 IT 전문가시고 지금 상임위 소속도 지금 미래창조과학 쪽이신데 역대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 사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너무 무감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사실 그 사이에도 KT며 여러 군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만 양이 이번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맥시멈이 600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벌금이. 이거를 확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주장을 하니까 주변에서 법하시는 분, 이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안 된다고 말렸어요. 예. 다른 법과의 어떤 균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징벌적 과징금으로 50억까지 벌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명백하게 사업자 이 개인정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CEO가 문제가 있다라고. CEO가. 왜냐하면 CEO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뭐다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빌딩이고 뭐 갖고 있는 기계고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고객 DB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EO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을 또 며칠 전에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정보를
그 잘못 관리를 해서 이렇게 유출이 돼서 결국 그 피해는 나중에 내가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돼 갖고 패소한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리고 뭐 다 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소송하려는 시도도 사람들이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명백하게 사업자 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을 해서 네. 하자. 유출만 되면은 네.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요. 네. 네. 손해를 그래서, 입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네, 개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나를 계산을 해서 물어줘라. 네, 그렇게 지금 법을 냈습니다. 아우, 이 개인으로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대표 발의하신 거죠? 네. 예. 아우,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 건데요. 정말 IT 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IT 관련자들의 권리도 같이 네.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